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있는 중국의 지역에 아마 공세 얘기가 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잘 못 살아나고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뭐 삼성전자 주가를 우리가 올릴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추세라고 그랬죠. 무조건 추세예요.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엄연히 아직 밀릴 자리, 즉 하방으로 아직 열려 있어요. 하방으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추세는 깨져 있죠. 6만 전자를 회복해주고 6만 전자 위에서 놀아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지지선 하나가 있는데, 이 지지선은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항선 맞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5선 돌파 안착하고 20선까지 이격을 담아야 돼요. 이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5,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걸릴 건데, 왜 그리냐면 이런 걸 보여준 게 셀트리온이에요. 똑같죠. 자, 셀트리온도 당연히 이 공간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추세가 우하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위험한 거. 이거 바닥인지 아직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옆으로 가기 시작하고 5주선 돌파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돌파했죠? 20주선도 돌파했는데 다시 깼어. 그러면서 다시 하향으로 밀렸고 다시 돌파해주고 또 밀렸고 또 돌파했죠. 그러면서 이격이 깔끔하게 모여진 상태에서 딱 뚫어놓고 월봉에서 5개월선이 올려놨죠. 이게 추세예요. 이게 모든 종목이 가는 길이에요. 이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이 공간을 거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삼성전자가 저렇게 셀트리온처럼 저런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여기서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V자로 쫙 반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셀트리온이 걸어온 길 5주선 돌파하고 20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격 모이고 깔끔하게 돌아서고 월봉에서 5개월선 떨어지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즉 4, 5개월, 5, 6개월은 돼야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대바닥인지 아닌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지금 무리하게 싸다고 한 방에 사지 말고, 자꾸 누가 막 5만 원 되면 한 방에 사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제 생각으로는 셀트리온이 걸린 시간, 정석적으로 이런 길을 걷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주봉에서.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뭐 차트는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런 길을 걷는다고 보면 최소한 5, 6개월이니까 5, 6개월 동안 단단하게 저점에서 모아가면 되지. 그죠? 따박따박 월급 탈 때마다 끊어서 모아가든가 이렇게 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 보여요. 엄연히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엄연히 추세 전환 못했어요. 딱 맞을 자리 맞고 떨어졌고 5주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역시나 완벽하게 추세 전환 못해준 거예요. 자, 카카오는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많이 떨어졌고, 자, 추세는 월봉에서는 아직 하향인 거예요. 목표가가 어디냐? 일단 5개선까지는 갈 거예요. 뛰면 가격이 85,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20주선 가격이 85,600원이에요. 여기 맞고 떨어지고 또 이렇게 돼요. 뭐 V자 일자로 좀 반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들어간다 싶으면, 물론 카카오나 이런 친구들은 삼성전자 갖다 막 스윙하고 하면 안 되는데 21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특히 주봉에서 지금 추세 전환 턴을 회복해주고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하는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회복해주고 있는데 어제 계약권이 좀 있었죠. 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엄연히 박스권 하다 이탈한 친구의 친구 박스권 하다 이탈했기 때문에, 자, 5일선 올라탔죠. 이거 하다 우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박스권이죠. 엄청나게 큰 대바닥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아마 요거 깼으면 엄청 위험했는데 21선까지는 단기적으로 가지 않나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5일선 안 깨야 돼요.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냥 사가지고 뭐 단기 스윙 이런 거 하지 말고 역시나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자, 삼성 SDI도 엄연히 주봉에서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아직 우하향 중인 거고, 제가 선 하나 걸었죠. 아직 이런 자리들은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텨주는 거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추세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 네이버도 보시게 되면 수급개월선, 이제 자사주 취득 얘기가 있어 다행인데 60개선 이탈하면 안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이 친구. 다행히 지켜주는 거고, 주봉에서 지금 하나, 둘, 셋, 4주째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안 깰 것 같아요. 안 깰 것 같은데 최저점만 안 깨면 네이버도 이제는 잘하면 돌아갈 만해요. 단 지금은 빅테크 관련주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내년 초반 이렇게 돼야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LG화학도 엄연히 추세 깬 거예요. 추세 깼기 때문에 5주선 회복해줄 때까지는 위험한데 이 정도는 바닥일 거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LG화학이 업그레이드된 가격이 한 번 있거든요. 요거 같대. 그래서 이 가격대 이하로는 사실 안 밀릴 확률이 높고, 이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은 안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LG화학을 꼭 매수하겠다 그러면 분할로. 왜냐하면 대형주들은 다 똑같아요. 대형주들은 다 천천히 분할로 매수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에 몰빵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두산에너비티 일단 원전 살펴볼 때 볼 거고, HMM도 지금 아슬아슬하죠. 사실 20개선 깨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목표까지 5개선이 되는 거고, 주봉에서도 제가 선하놓고 놨죠. 아슬아슬하게 안 깨고 있어요. 여기 깨게 되면 쭉 밀리니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깨면 하향으로 완전히 밀려요. 어떤 뉴스도 필요 없어요. 아직은 안 깨고 있는 건데, 저 이탈 여부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LG전자가 전장 사업이 좋다고 그러죠.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하향인데, 아직 추세 전환 못 해놨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돌파를 해놔야 1차적으로 추세 전환이 되고 20주선 맞고 한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역시 LG전자도 그냥 꾸준히 꼼꼼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미증시가 초반에 밀렸었거든요. 초반에 밀렸다가 제가 미증시를 어제 보고 있었어요. 좀 잠을 설쳤는데, 주식 때문에 설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밤잠이 좀 없어요. 자, 다우산업도 거의 한 2%대 밀리다 돌아왔고, 나스닥은 회복해줬고, S&P 500 회복해줬거든요. 단지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밀렸어요. 영국 지수가 2.86, 프랑스 카크가 2.68, 독일 닥스가 2.91 밀렸는데 이 부분이 좀 리스크가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선물 지수가 잠깐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다 좀 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선물 지수 영향은 좀 받아요. 요새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원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원전을 30% 확대. 이게 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어제 얘기가 좀 잘 나왔었고, 보시게 되면, 자,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한 비중 30% 확대를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뉴스는 다 참조 참고사항이야. 당연히 월봉에서 지금 20개 위협하고 있죠. 깨면 안 돼요. 깨고 있는데, 주봉에서 제가 선 하나 거드렸죠. 요번 주에 있으면 깨고 내려오면 절대적으로 15,200원 깨지 않아야 되고, 이 근처에서 매수를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럼 다시 돌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 기술도 크게 안 밀리는 거예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월봉에서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우리 기술도 한두 번 잘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BHI는 좀 헷갈리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정고점 찍었죠. 목표가 찍은 친구에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섣불리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1차 목표가를 찍은 친구들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맞아요. 자, 오르비텍을 봅니다. 오르비텍은 이제 원전 관련주이자 항공기 부품 관련주거든요.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긴 한데 이 대바닥만 안 깨면 될 것 같아. 헷갈리면 주봉 보면 돼요. 주봉에서 이번 주에 우선 회복해줘야 돼요. 못해주면 더 밀릴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사기가 애매해요. 사기가. 딱 이제 매수한다면 내가 원전 관련주 내일 한번 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가 못 가잖아요. 그죠? 호재가 먹힐 만큼 먹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반영 안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에서 안 깨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운 제가 다 오른쪽 산이라고 그랬죠. 순간 더 뛸 수는 있는데 오른쪽 산에서 반등은 해요. 자,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가 반드시 오른쪽 산에 있을 때 순간순간 뛰긴 하는데 그래도 우하향 때 조심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20개선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지니까 무조건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부동파텍도 마찬가지고 딱히 원전 관련 솔직히 마음에 드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두산에너비티, 우리기술, 한전 KPS, BHI 이 정도인데 BHI도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별로인 거고 이 세 종목 정도가 좀 나아 보이고 오늘 초반에 전기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는데 자, 광명전기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20개선 깨면 안 돼요. 그죠? 20개선을 깨지 않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5개선 회복해줬어요. 오늘 많이 올라갔다 왔어요. 아침에 잠깐. 자, 주봉에서 제가 60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60주선과 20선 깨지 않으면 역시나 아직은 볼만해요. 전기주들은 아직 이슈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21선 깨지 않고 있거나 그럼 내일 같은 한번 볼만하고 일진전기도 많이 올라왔는데 월봉 이치가 만만치 않아요. 이 정도점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신규로 들어가기 좀 어렵긴 한데 굳이 매수하시려면 일봉에서 5선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고 21선까지 깊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주봉에서 5주선 자리가 되는데 5주선 같은 자리들 깨지 않는 거 확인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룡전기가 많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부터겠죠. 여기부터죠. 목표가 찍은 거예요. 목표가를 딱 찍었기 때문에 그린 거고 60개선을 회복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심하게 밀리면 20개선까지 올 수 있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야 돼요. 굳이 매수하고 싶으면 5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그죠? 5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6,400원, 6,460원, 70원, 즉 20주선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깨면 당연히 칼손절해야 돼요. 우리가 재룡전기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은 알지만 제가 여기부터 얘기해드렸어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왜 좋다고 사서 물린 게 아니고 여기부터 얘기 때 여기 사신 분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기부터 얘기했어요. 세명전기는 밀리긴 해도 월봉 예치가 원체 낮다고 그랬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이런 친구들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전선주들도 그렇고. 대한전선이 조금 아슬아슬한 건 이번 주에 무조건 이슈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금요일 종가상 올려놔야 됩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수소도 키운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 이슈가 좀 있죠. 제가 생각하는 수소 관련주들은 지금은 시장 관련해서 밀리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함께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이 하락장이라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긴 한데 잘 버텨주면 나중에는 반드시 수소 관련주들은 좋은 아마 수익을 줄 확률이 높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대신에 수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왔어요. 해도 넘어갈 정도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유일하게 시노펙스가 건설기계 관련주이자 수소 관련주 이 친구가 강해요. 유일하게 월봉에서 보면 단 한 번도 추세 리틀하지 않고 있고 20개월선이 3,3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노펙스만이 지금 강한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보다 경기 침체가 더 걱정된다는데 사실은 그래서 금리 인상,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 천천히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민감한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 인상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주식은 살아날 수 있다. 항상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싸서라도 들어와요. 누군가는 주식이 너무 싸서라도 들어오는 거니까 절대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얘기하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시장 절대 안 없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은 반드시 오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익 기대치도 상향으로 전망이 되고 업종 최선 호주가 현대차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대차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한 거죠. 현대차가 움직이게 되면 현대차와 관련된 많은 부품주가 움직이게 되고 오늘도 부품주들이 가히 나쁘지 않죠. 그죠? 나쁘지 않아요.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변동 보기 세죠. 앞뒤로 오늘 몇 프로? 10%.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태양금속도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죠? 볼트 쪽에서 우리나라 1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볼트 한두 개 다 위에 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좋은 거고 대유AP도 원체 대바닥 찍었어요. 이 정도는 대바닥이라 현대차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부품주들 흐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 본인하고 좀 사대가 맞거나 또 제가 이 전기차 관련 오늘 저녁 때 아마 전기차가 잘 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전기차주들이 월봉 대바닥에 있으면 지금부터 사가지고 꼼꼼히 모아나가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마 나쁘기보다는 좋은 흐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풍력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면 사실 신재생에너지 타격을 받아요. 당연히 GSE 대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당연한 건데 자, SDN, S에너지 같은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면 월봉 바닥이 오면 다시 사도 돼요. 제 생각엔 반드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신재생 관련주는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SDN 같은 친구들을 보면 오늘 아슬아슬하긴 했거든요. 5개월 선인 2,46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돼. 아까 보니까 그건 제가 찍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밀고 내려오지 않고 있었고 자, S에너지는 이제 아슬해졌어요. 5개월 선 가격이 4,226원이에요.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지금 깨고 있는데 자, 주봉에서 20선이죠. 정확히 4,160원이에요. 오늘 종가상 이거 깨게 되면 바닥까지 와요. 만약에 물렸다면 여기서 손절 의미는 없어요. 아니 이런 데서 물린 것도 아니고 여긴데 본인이 고점에 물렸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데서는 그냥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GNC에너지도 마찬가지 원체치가 낮아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친구들은 딱 20개선만 깨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20개선 매수. 이게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에 사러 너무 겁내지 말고 왜 9%나 떨어졌지 매수. 대신에 깨면 매도해야 돼요. 깨면 당연히 2차 팔고 나와야 되고 깨지 않으면 다시 뛴다는 얘기예요. 꼬리 달고 이렇게 저번 달처럼 20개선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고 신성일도 마찬가지예요. 깨긴 했는데 원체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더 밀리지 않을 확률이 커요. KPF 많이 갔네요. 그죠? 요새 그 석탄 관련해서 지금 프랑스나 유럽도 전기가 너무 딸리니까 지금 신재생으로 가서 막 신재생도 살리려고 하지만 태양도 석탄도 끌어다 써야 돼요. 지금 전기가 그만큼 딸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 관련주는 좀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당연히 이제 풍력 관련주도 같이 밀려요.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잠깐 그런 이슈가 또 있어. 그렇지만 역시 유니슨 같은 친구들이 월봉에서 낮죠. 그러니까 좀 조금 너무 짧은 시간 말고 어차피 손절 못했으면 크게 손절의 의미가 없는 자리고 태웅은 정확히 주봉을 보면 왜 5주선이거든요. 5선 깨면 안 돼. 살려면 여기서 하면 돼요.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21선까지 모아 나갔다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동구 SNC도 이제 올라갔다 온 친구들이니까 많이 올라갔다 왔죠. 제가 얘기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왔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대바닥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분할로 모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CS 베어링은 다시 왔는데 20개선을 깨게 되면 5개선까지 오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걸 각오하고 분할 매수. 딱 20에서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심하게 밀리면. 그러니까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려면 21선 근처 찍고 나갈 때, 그죠? 생명선인 20선 근처 찍고 나갈 때 딱 매수하면 CS 베어링은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어요. 자, 삼성임텍도 너무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월봉에서 이제 낮은 거예요. 풍력 관련주와 조선 기자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 밀리는 것 때문에 밀린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설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수주와 실적 개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건설주들이 해도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건설주가 살아나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건설주가 빨리 뛰어요. 단지 오늘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자, 보면 오늘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사우디 아람코 대단한 회사죠. EPC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인데 20개선이 28,800원을 지금 밀고 내려오고 있죠. 밀고 내려오면 안 돼요. 물론 월봉이라는 게 월 말상 완성이거든요.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매수 볼만해요. 특히 주봉에서 이게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월 말상 뿌리 달고 올라갈 수 있고 단 자꾸 저점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이전 저점 깨면 안 되고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사실은 잘 살아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지하권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너무 골을 깊게 파면 안 되거든요. 요게 리스크예요. 요게. 그래서 114 지하권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인데 이전 저점 깨면 칼손절해야 돼요. 대신에 월봉에서 20개선 지켜줘야 되고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가 애매해졌죠. 그죠? 딱 요 자리 깨면 안 돼요. 요 자리만 안 깨면 다시 회복해주거나 돌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한 번에 급등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241선 깨게 되면 한 번에 급등한다기보단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이 옆으로 갈 것 같은데 그 공간 속에서 절대적으로 2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지금 깨고 있으니까 리스크가 있는 거 특히나 주봉에서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건설기가 좀 많이 밀리네요. 그죠? 야, 현대에서 많이 밀렸네. 잠시만요. 이 친구는 5개월 선이 오면 살만해요. 다시 합니다. 5개월 선이 오면 44,000원대 오면 살만해요. 이 친구. KH건설 대바닥 오면 살만하고 신협 잡아타주고 프리엠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차 5개월간 옆으로 간 데다가 회복해주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선 그 중기추세 돌려놓고 있거든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앞전에 대량거래도 잘 들어가 있고 이재명 관련도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21선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건설기계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는 거니까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설기계는 계속해서 그죠? 좋은 호재를 갖고 있죠. 우프라저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만 않다면 월봉에서 싸거나 추세 전환되어 있거나 턴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 조정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한두 번쯤 볼만도 해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조선 기자재주인데 많이 밀리네요. 그죠? 어제 한 방에 붙겠다 또 밀리네. 태용은 금방 말씀드렸고 KSP가 월봉에서 5개선 깨면 안 되는데 이제 월 말 완성이거든요. 이게 일단 60선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심하게 밀릴 수 오겠죠. 뭐. 잘 지켜줘야 되고 오늘 좀 밀리는 게 맞죠.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추세가 우상향하다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조선기자재주 관련주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대항전기 그것도 있지가 않죠. 언제나도 뭐 한라임일스 그랬고 성광매도 태강이 많이 밀리네요. 목표가가 저 찍은 것도 아닌데 변곡점 때문에 그린데 목표가 때문에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일단은 5개월 선이 얼마야? 9,800원대 들어가지 않고 있고 태광도 5개월 선이 강권인데 정확히 가격이 12,000원대 심하게 밀리면 1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 대신에 12,000원대를 지켜주고 들어나가면 신규로 들어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깨만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조선주들이 많이 밀리네요. 그죠? 대표주보다 저는 기자재주가 항상 좋더라고요. 솔리드가 장기이익은 결국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쪽이죠? 아니 저기 5G 6 쪽인데 오늘 빅데이터가 요새 강해요. 그죠?
오늘 화요 주식수지도 강하네요. 그죠? 솔리드 현재의 주가 굉장히 낮기는 해요. 얘도 좀 낮은 건데 저번 달 저점만 지켜주면 되고 일봉에서는 5일선만 안 깨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낮은 종목들도 대바닥에서 깨놨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던 거죠. 신차가 많이 출고 지연이 된다고 하죠. 중고차 시장이 대박 터졌다고 하는데 잠깐 볼까요? K카라든가 이런 게 중고차 관련주죠. K카 살아나네, 그죠?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도. 예전에 여기서 있던 친구인데 많이 떨어졌고 대바닥, 그죠? 일봉에서 5일선 20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중고차 이슈로 뜰 것 같아요. 딱 21선이나 5일선 깨면 안 돼요. 대신 중고차가 기하긴 기한가 봐요. 카지노 업종 3분기 이제 일본 무이자 입국이 재개되면 가파를 회복이라는데 좀 걱정돼요.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사실 카지노주들도 웬간히 밀리긴 밀렸거든요. 바닥권이요. 파라다이스,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얼봉에서만 대바닥권이죠. 대바닥권이고 GKL도 바닥권, 강원랜드도 대바닥권이긴 한데 토비스는 그 LCD 화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원랜드 가면 기계, 화면 있는 기계 있잖아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그런 거 화면 만들 때 하면 얘네들 거예요. 딱 20가선만 아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카지노주가 좀 걱정되는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라 혹시나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안 퍼지길 바라야죠. 뭐 그렇죠?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 그래서 날개를 달다. 자, 뉴스는 참조 상보사항이고 오르비텍도 애매하긴 해요. 딱 21선만 안 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21선. 시장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상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시황 정리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강해지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후반장 보자고요. 어제도 류증시가 오전장에 좀, 그러니까 이제 오전장에, 그죠? 아침장에 좀 약하다가 결국 막판에 스파트를 해가지고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전 시장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멤버님들은 오후 2시 15분에 어제처럼 2시 15분에 한 번 더 뵐게요. 이 썸네일 올려드릴게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오후 2시 15분에 진행하시면 멤버님들하고 제가 실방을 하거든요. 그 장중 실방을 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장 마감할 때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은 요거 멤버님들 필독 영상 이거 읽어보셔야 투자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멤버님은 2시 15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